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들어갈 거거든요. 저번 달에 임대소득 했고 오늘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세 들어갈 때 개념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앞에 143페이지 보실래요? 143페이지 요약집 143쪽에 보시면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라고 그림 박스 나와 있죠. 그거 보고 보시면서 설명 드리세요. 자, 모든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게 소득세잖아. 그러면 주식회사, 법인, 회사 이름으로 버는 건 법인세 내고 개인은 소득세 내죠. 그럼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법인 등기 안 했으면 개인과 똑같죠.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여러분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8가지 소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은행의 예금에서 이자 발생한 거 무슨 소득? 이자 소득. 주식 등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 받았어요. 배당 소득.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법인 등기 안 했으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유통업을 하든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든 모든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그럼 이 사업소득 중에서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 있죠. 부동산 무슨 업? 빌려주는 거, 임대.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매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주택, 건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옛날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했죠. 이런 업이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연금에 직장 다니면서 받는 거 무슨 소득? 근로소득.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거 연금소득. 그리고 복권에 당첨됐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 중에서 6가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6가지 소득이 있던 5가지든 한 가지만 있어도 뭘로 내라?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종합소득세로 낸다 이겁니다. 6가지 소득은 6개든 5개든 1개든 종합소득세 내고,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받는 퇴직소득은 자주 발생할 수 없잖아요. 1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 나오니까 자주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치지 말고 따로 떼라. 분류 따로 떼어서 뭘로? 퇴직소득세로 따로 내라. 부동산 팔아서 생긴 거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발생한 것도, 여러분 부동산도요, 사고 팔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가면 사업소득이야. 매매 세 번째 사업소득, 매매업. 근데 사업이 아닌 경우는 어쩌다 팔았다. 그럴 때만 뒤에 뭘로 갑니까? 맨 밑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가죠. 160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해당 연도 부동산 등 자산을 뭐 했다고요? 양도 줄칠 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양도는 파는 거죠. 여러분 파는 거하고 준 거하고는 틀려. 줬다 얘기는 뭐야? 증여자 아무것도 안 받고 줬다는 거죠. 그럼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죠. 자, 파는 건 양도라고 한다. 양도했다 그러면 대가 받아야죠. 돈으로 받든 물건으로 받든 대가 받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받죠. 그게 양도예요. 파는 거. 그래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뭐예요? 이익. 팔아서 생긴 이익.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양도차익 또는 매매차익 이렇게 얘기하죠. 매매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그게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하나, 첫 번째죠. 그때 부동산을 팔았는데 발생한 소득이 없어요. 급매물로 팔 수 있잖아요. 10억 주고 산 부동산을 9억에 팔았으면 손해봤죠. 소득이 없잖아. 그럼 세금 내 안 내? 안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 여러분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어떤 게 세금 많이 나와요? 증여세. 왜? 100억을 10억을 증여했다. 그럼 10억 전체 가지고 세금 계산한 게 증여세야.
근데 양도소득세는 10억에 팔았다. 아까 발생한 첫 번째 절 발생한 뭐?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주고 산 걸 10억에 팔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하고 전체 가지고 세금 계산하니까 비교조차도 안 돼. 증여세가 세금 부담이 큰 거예요. 자, 다음. 그럼 양도소득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1번. 핵심이 뭐냐? 시험에서 물어보죠. 등기 여부 관계없다 이거죠. 등기를 하고 팔든 등기 안 하고 팔든 팔았으면 과세한다 이거예요. 등기하고 팔면 세금 내고 등기 안 하고 팔면 과세 안 하고 그건 아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할 때 등기를 하고 내 앞으로 등기하고 팔았느냐 미등기 전매냐 관계없어요. 전부 다 과세. 과세를 하는데 등기 안 하고 파는 건 뒤에 가서 세금 많이 내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등기하고 팔았으면 세금을 조금 부과하는 거지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세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니다. 다 과세한다. 그죠? 두 번째, 팔았으니까 뭐예요?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가를 받고 줬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유상이전. 유상이전. 아무것도 안 받고 줬으면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 증여죠. 그래서 양도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그래서 유상이전.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양도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이야. 사고팔고 여러 번 하면 사업이죠. 매매업. 사업은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쩌다 팔았어요. 그래서 일시적, 비반복적, 그죠? 우발적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럴 때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은 퇴직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어도 거기 합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됐어요? 그럼 양가로 2번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종 신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하지? 그 장소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요 인세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중심 인세. 그러니까 뭘로 가? 주소지.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납세지는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니까 뭘로 가요?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런데 2번 누구?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잖아요. 그죠? 외국인이니까. 그럴 때는 어디 자산을 팔았느냐? 양도한 자산에 뭘로 간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 됐어요? 인간이 돼서 몸은 굉장히 둔해요. 먹은 거 없어도 살로 가. 아침도 안 먹고 수업하거든요. 하루에 2끼 먹는데. 그래서 그런데 몸은 굉장히 둔한데 목은요 민감해. 아주 정통으로 오네 여기로. 그 목이 장기야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아주 고민스러워요.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161페이지 갑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 어떤 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하면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하면 뭘 얘기해요? 토지하고 뭐? 건물. 토지 건물이에요. 자,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하고 뭐? 건물. 그러면 시험에서는 토지가 뭐냐? 정의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토지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똑같지.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 말하는 거죠. 그런 토지 팔면 세금 내라 이거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중요한 건 토지를 구하면 양도를 하면 과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과세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별도로 줄치거나 그럴 거 없어요. 안 물어보니까 토지 과세 대상. 다음 두 번째 건물이죠. 건물은요
자, 건물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건축법의 건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상에, 토지상에 정착 붙어있는 공작물 중에서, 공작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는 않지. 다만 우리 건물에는 각종 뭐가 있으면, 시설물이 있거나 그 건물에 딸려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구축물이 있으면 이것을 건물에 뭐한다? 포함을 해서 양도를 하면 과세한다, 이것만. 그럼 여기 딸린 시설물은 뭐가 있어요? 건물에 붙어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물 같은 거, 건물에 같이 옆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이 건물 밖에 설치돼서 같이 이용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시설물이고, 구축물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축물은 뭐냐? 담장, 울타리, 철조망 같은 거, 이런 구축물도 건물하고 같이 팔면 건물에 뭐하라? 포함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안 팔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론상 담장, 울타리만 팔았다고 해봐. 그렇게 매매는 없지만 뭐만 팔았다고? 그럼 구축물만 파는 건 건물이 아니니까 과세 안 하는 거예요. 건물 팔 때 같이 팔았으면 같이 포함시켜라. 이해가세요? 이렇게 여기서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다. 별도로 정리할 거 없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건 기억하라. 모든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양도소득세 계산하죠. 여러분, 이 상가 부동산 팔았어.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요? 첫 번째, 건물. 옛날에 얼마 주고 사서 지금 얼마에 팔았느냐?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이. 토지 있죠? 여기 딸려있는 토지. 옛날에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렇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해요. 그런데 뭐는 주택은 뭐라고 그랬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거기 딸려있는 토지 통합해서 과세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은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죠? 이렇게. 좋아요. 과세 대상 중요한 거 아니지만 토지하고 건물.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하면 특별히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용익물권이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권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부동산이 생기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파는 것도 세금 내고, 또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부동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데, 자, 첫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용익물권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지전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핵심이 지역권은 안 들어가. 무슨 권? 지상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 여러분, 시험에서 세법에서 지상권이 뭔지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지상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토지의 건물, 임목, 기타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남의 땅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그 건물을 이용하려면 남의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권? 지상권. 그거 줄치면 안 돼요? 그거 안 물어보잖아. 그럼 물어볼 때는 뭐야? 지상권은요, 등기, 거기 물어보는 건 두 번째 줄이에요. 등기 등록 여부, 그거 줄쳐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 소유권 이전해주면, 팔았으면 과세한다. 여러분, 지상권은요, 민법에서는 등기가 된 지상권에 한해서만 제3자의 권리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우리 세법은 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과세라고 그래요. 실질과세. 실제로 권리.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됐느냐 안 된 지상권이냐 관계없어. 그냥 계약만 체결하면 무슨 권? 지상권.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등기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이냐, 관계없다, 그냥 팔면 세금 내라, 이 얘기고, 전세권도요, 민법에는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금 지급했죠.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쫓아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고,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세법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두 번째 줄, 출칠권 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 소유권 이전하면 과세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등기가 된 전세권이냐, 등기 안 된 전세권이냐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관계없다, 등기 여부 관계없다. 다음, 용익물권은 아니지만 등기가 된 부동산 뭐 임차권.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은요, 용익물권이 아니라 임대차예요. 채권. 채권이 뭐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예? 예, 채권이니까. 그런데 임차권은 뭐가 됐을 때만, 그것도 등기됐을 때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안 된 임차권은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가 된 임차권도요, 그냥 매매 안 돼. 임대인이 입회하에 승인이 있어야 돼. 승낙을 했을 때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임차권은 반드시 무한거,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출문제 보면 답의 90%가 전부 다 뭐냐, 이거야. 임차권, 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그건 과세 대상 아니지. 반드시 부한 것만, 등기된 것만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거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여러분 16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건물이 뭐할 때, 완성이 될 때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를 같이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아파트 당첨권 또는 조합원 뭐 입주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아파트 당첨권 이렇게 명칭 사용하지 않아. 뭐라고 한다? 그대로 물어봐. 법조문 그대로. 뭐?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과 거기 딸려있는 무엇을,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이렇게 나오면 그건 과세 대상. 이해가세요? 아파트 당첨권 양도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있죠? 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양권, 대표적으로 무슨 권?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은요, 분양하는 회사와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죠. 그때부터 무슨 권이야? 분양권이지. 분양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주고 나서 분양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먼저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슨 권? 분양권이야. 그 분양권이 불법이다, 전매는 안 돼, 그럴지라도 팔았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 글자 그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팔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그죠? 그 분양권을 계약금만 주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죠? 이해가세요? 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 주고 내가 분양권을 샀어요. 그럼 전체가 10억짜리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10억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얼마 줬으니까. 계약금 1억 줬죠? 거기다가 권리금 5천 받았다. 그럼 1억 5천만 받으면 되지. 그죠? 그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중도금 내면 되니까. 결론은 그래서 분양권 파는 것도 과세 대상이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밑에 박스에 보시면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채권도 있어요. 그것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토지상환채권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돼. 토지상환채권 또는 뭐 주택상환채권. 지금은 토지상환채권은 지금 거의 발행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발행한 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1985년도 인천광역시가 송도 신도시 만들려고 바다를 보여야 돼. 매립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 인천광역시가 전국민 대상으로 매립해서 땅으로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돈 주고 종이쪽지 발행했잖아. 그게 채권이잖아. 종이쪽지를 산 거야.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만기에 뭐 받아? 돈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땅으로 불화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땅으로 받아. 그게 뭐야? 토지 상환 채권. 나중에 주택으로 바꿔줄게.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거 양도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 세 번째는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 여러분, 기타 자산은 대표적인 것이 뭐 골프영권, 콘도영권, 사업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기타 자산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5가지 중에 3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 그랬죠? 여러분, 고정자산이 뭐냐? 사업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권리금 받은 거. 그것도 과세한다 이거예요. 별도로 정리할 거 없어요. 사업체를 경하는데, 아니, 여기 보세요. 이 얘기지. 또 설명 안 해. 민법은 수업할 때 선생님들 지금 시기는 편해. 그죠? 왜 편해?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초적인 거 설명 안 하고 가요.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이래요. 그래도 말이 없어. 근데 우리 세법은 지금 시작하는 분도 있고 다음 달에 또 시작하는 분도 계셔. 그래서 또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갑이요,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가지고 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다. 얘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여기 자기 부동산에다가 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최소한 임대료 걱정은 안 하니까 사업에 정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종업원이 전부 다 지금은 가족 경영으로 가잖아요. 남한테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는 친인척이 버는 게 낫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여기 근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건비 걱정도 덜하죠. 상황이 안 좋아서 아들한테 비용 못 줬다고 아들이 소송을 제기할까요? 아니잖아. 노동부에 고발하나?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부담이 좀 적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음식점에 음식만만 승부를 걸면 이 집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에 개발을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음식점이 잘 됩니다. 음식점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은요, 일반적으로 2가지 부류가 있어요. 사명감 갖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뭘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이거? 팔아서 권리금 받죠? 그래서 멀리 들어가서 어떻게 해? 집승한 데 땅, 부동산 가격 적은 데라 가격이 낮은 데 가서 또 거기 새로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장사를 하면 장사도 되고 부동산 가격도 뭐하고? 오르고.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자,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부동산 사겠다,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그만하려고 팔아. 그래서 뭐 팔고, 건물 팔고 돈 줍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 좋죠? 그리고 별도로 이 음식점도 얘가 뭐 한다? 인수한다. 이거 그냥 줄 수 없잖아.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고, 그죠? 또 시설 설비가 되어 있잖아. 권리금 받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권? 영업권이야. 이런 부동산과 같이 팔면서 권리금 받은 거 있으면 영업권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자산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한다면 사업과 별도로 또는 뭐요? 단독으로 양도를 하는 거,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영업권만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처분하지 않고 뭐만 권리금만 넘겼다.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산과 분리해서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를 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이축권. 여러분, 이축권의 뜻이 뭐예요? 이축권. 이축권은요, 다른 장소 가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이축권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요즘 계곡 같은 데 보니까 예? 정리 잘 해놨대요. 옛날에는 계곡에서 음식점 하던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 경기도 도지사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 그죠? 얼마나 멋있어. 지금 막 계곡에 갔더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잘 돼 있어. 근데 보세요. 이런 데가 주로 뭐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네?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전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어, 이 사람은. 예? 살고 있었어. 그러면 사유재산이야. 그런데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둘레길 만들고 싶어. 근데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용해서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냐? 나는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국가가 얘한테 그러면 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 둘레길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 말고 요쯤에 가서 이렇게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줄게. 그게 무슨 권? 이축권이야. 이해가세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 안에 다른 지역에 가서 여기서 주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 이축권을 부여했어요. 그럼 이런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이거를? 양도 팔았어요. 팔고 무엇도? 이축권도 같이 팔았다. 그 과세 대상이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것도요, 두 번째도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무슨 권은? 이축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같이 양도했을 때만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같이 양도를 했어도 이축권만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 나는 이축권을 얼마에 팔았으나 별도로 이렇게 신고하는 건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같이 포함시켜서 과세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1번, 2번 공통점이 뭐예요?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별도로 양도하는 이축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같이 팔아라 이겁니다. 다음 세 번째,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 있어요. 여러분,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 뭐냐? 자, 명칭에 관계없어요. 땡땡땡 회원권,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이런 회원권 팔면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우나 회원권도 팔면 세금 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예? 여러분, 동네 사우나 회원권은 누구나 다 가는 데잖아. 그리고 2번 오면 깎아준다, 그거지? 그게 아니라 사우나 시설을 해놓고 일반인은 출입 못하고 누구만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물, 그런 시설물에 회원권 양도하면 그거 과세한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그런 거 사고 파는데 그런 걸 어떻게 추적합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는 추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뭐 하라고? 스스로 신고하라니까. 안 하면 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되면 추징당할 수 있잖아.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회원권이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래서 가로 열고 주식 형태의 이용권 포함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창사 기념으로 요번에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혜택을 줍니다. 뭐라고? 요번에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한 주주한테는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별도로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런 권리를 붙여서 주식을 발행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주식을 샀어요. 주식 취득한 거야. 그죠?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나중에 부할 때는, 양도할 때는 주식 파는 걸로 보지 않고 회원권 양도한 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왜 그래? 그 이유가 주식 파는 걸로 세금 계산하면 국가에서 볼 때는 세금이 조금 들어와. 뭘로 가야? 기타 자산으로 가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 자산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주식 형태의 이용권도 기타 자산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4번, 5번은 그런 명칭 없어요. 제가 그냥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회사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부동산을, 주식을 가지고 있다 팔면 부동산 파는 걸로 본다. 그런 뜻이니까 눈길도 주지 마요.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밑에 양가로 4번 주식 및 출자 지분 그 제목만,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건 과세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5번에 주식에서 떨어져 나온 거 파생 상품이라고 있죠. 이것도 양도록세 과세 대상이다. 제목만. 그리고 신탁수익권이 뭐죠? 신탁법에 재산 맡겨놓고 매달 이익 받을 권리 있죠.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보하면 양도를 했다면 그것도 과세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5번, 6번은 특별히 기억할 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1번, 2번, 3번이에요. 여기서 공통점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요 과세 대상에 대해서 기출문제 잠깐 봐요. 28회 때 출제된 거 163페이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것은 그 과세 대상 중에서 제일 어렵게 출제된 문제야. 이것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지상권 양도, 2번 전세권 양도,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나마 이건 제일 어렵게 많이 길게 출제된 지문 한번 고른 건데, 보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단 양도한 자산은 국내 자산이다. 시험에서는 국내 자산이냐 국외 자산이냐 이게 표시가 돼요. 아니 국외 자산이냐 국내 자산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여기 임차권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어디 거는 국외 자산에 대한 임차권이 있잖아요. 이건 등기 여부 따지지 안 해. 외국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미등기라도 과세를 하여. 여기는 어디 거만, 우리나라 안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근데 해외 자산 부동산, 아니 외국 부동산이 등기된 임차권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해외 자산은 미등기 임차권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자산이냐 국외 자산이냐 이거에 따라, 만약에 시험에서 거주자가 양도록세 과세 대상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놓고 가로안이 없다면 이건 문제의 오류야. 오류. 반드시. 왜? 여기 지금 5번에 지문 보세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그랬죠? 국외 자산은 맞대니까 국내 자산일 때는 틀리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국내 자산이다, 국외 자산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대다수가 국내 자산이다. 그죠? 그럼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상 공짜로 줬죠. 유상은 대가를 받은 거고 무상은 대가를 안 받고 줬으니까 증여지. 증여는 증여세로 내는 거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유상 이전. 그래서 1번 과세 대상 아니다. 맞아요. 그건 증여세 내야 됩니다. 2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지상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맞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과세 대상. 3번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다. 맞죠?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 아니에요.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시설물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자기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 양도는 회원권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과세 대상 맞고.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택도 없다. 임차권은 반드시 부한 거.
등기된 것만.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답이요 과세 대상 10년 동안 출제된 과세 대상 문제에 답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냐 아니냐, 이것이 답이 된 게 90%가 넘어요. 거의 다 물어보면 이걸 물어본다. 됐습니까? 예. 다음 이제 밑에 양도 이종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양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파는 거. 준 게 아니라 팔았다. 팔았으면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이거죠.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주고받을 채권 채무 대신에 주고받던 대가성이 오가는 게 양도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양도예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양도로 보는 것, 매매, 사고 파는 거죠. 매매는 대가를 뭘로 주겠다? 금전, 돈으로 주고받는 게 매매잖아요. 예. 그래서 매매, 대가 받았으니까 양도고 파는 거고, 교환, 여러분 부동산과 내 부동산을 바꿨어요. 그것도 대가성이 오간 거죠. 나는 부동산 주고 돈 대신에 여러분 부동산을 받았잖아. 이렇게 대가를 받은 거에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이 교환은 양쪽 다 양도예요. 쌍방이 다. 다음 수용. 여러분 법률에 따라 뭐가 되면? 수용되면 뺏기죠. 보상금 받아 안 받아? 받잖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를 바꿔주는 거 뭐야? 양도. 여기서는 지금 물어보는 게 상속이냐 증여냐 양도냐 이거만 구분하면 돼. 양도는 뭐요? 무조건 팔았죠. 대가 받아야죠. 예, 물건으로 받던 돈으로 받던 대가 받는 거. 현물 출자. 여러분 투자자가 법인 회사 설립할 때 투자할 때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 대신에 부동산 투자하고 회사로부터 주식 받았어요. 그거 뭐야? 대가 받았죠? 부동산 주고 대가 받았잖아. 뭘로 받았어요? 주식. 그러면 양도지. 화폐 가치 있는 거 받았으면 다 파는 거니까 양도.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좀 이따가 끝난 다음에 물어볼 거야. 그거 틀리면 다시 가야 돼. 자, 대물변제. 요거는 설명할 거예요. 대물변제의 원래의 뜻이 뭐죠? 갚아야 될 채무나 각종 위자료를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갚았다. 그게 대물변제죠. 그 물건 파는 걸로 보겠다 이거야.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부담부 증여 있죠. 엄청 중요한 거 이거 부담부 증여. 왜 똑같은 지문이 양도소득세로 출제될 수 있고 취득세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합니다. 양도의 뜻은 팔았다 이거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 받은 게 양도예요. 안 바꿔줬으면 뭐고? 증여. 개념 이해 가세요? 그럼 질문해도 되지요? 자, 아파트 제가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얼마짜리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10,000원 주고 팔았어요. 얼마 받고? 10,000원 받고 소유권 넘겨줬어. 양도소득세 내야 돼? 나 증여세 내야 돼? 양도야 증여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양도야 증여야? 왜 양도죠? 받았으니까. 1원이라도 받았으면 파는 거라니까. 안 바꿔줬으면 증여. 그러면 나는 팔았으니까 뭐 양도소득세 신고해야죠. 소득은 없겠지만 신고하겠죠. 뭐 했다고? 팔았다고. 아파트 10억짜리 시가를 얼마 주고 팔았다? 10,000원 주고 팔았다고.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할 거냐? 취득가격 10억. 예? 아니 옛날에 8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억에 팔았다. 이렇게 신고할 거예요. 세무서에. 그럼 세무서에서 그거 볼 거 아니야. 신고서. 그거 보고 공무원이 뭐라 그래? 보고서 세 글자. 뭐?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세무서에서 너 증여세 내? 안 그래. 내가 팔았으니까 1원이라도 받았잖아. 양도소득세 되는데 가격만 인정 안 하지. 내가 얼마로 신고했어요? 10,000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잖아요. 양도가격. 세무서에서 그거 인정 안 해. 그럼 오늘 날짜로 전 몇 개월, 3개월, 후 몇 개월,
3개월. 요 기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있죠? 우리 동네. 그걸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고 이놈이 아주 적게 신고해서 거짓말로, 그죠?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니까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 뭐가 붙어? 가산세부터요. 40% 부정한 방법으로 축소했다. 이해가세요? 가격만 인정 안 할 뿐이지 양도 행위를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대가를 받은 게 양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물 변제하고 뭐는 부담부 증여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대물 변제부터 봅니다. 대물 변제. 갚아야 될 채무 등을 뭘로?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로 갚았어? 물건으로 갚는 게 대물 변제죠? 대물 변제. 자, 보세요. 자, 대물 변제는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을이. 그런데 갑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뭐 달라고? 위자료 달라고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여러분 얘가 얘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왜 위자료 달라고 그래? 위자료 달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생활에 뭐가 있을까? 어떨 때 위자료 달라고 그래? 이혼할 때? 맞아. 이혼할 때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정 파탄났으니까 내가 억울해. 뭐 줘? 위자료 달라 할 수 있죠. 또 뭐? 교통사고 나서 위자료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아까 제가 몸은 둔하다고 그랬죠? 예? 날씬한 사람이 지하철 타는데 앞에 있어. 기분이 상해 왠지. 그래서 뒤통수한테 때렸어. 폭력이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형사처벌 받아야죠? 안 받으려면 돈 주고 달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뭐고? 위자료. 위자료는 채무예요. 채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뭐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한 것이 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자료를 주긴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로? 부동산으로 줬다 이 얘기예요. 등기 원인을 뭐라고 해서? 위자료 지급. 이렇게. 이해가세요?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 적어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기부냐,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 적을 때 뭐라고 적었어? 위자료를 적었어요. 그러면 자, 위자료 달라고 할 때 50억 달라고 했어. 얼마? 50억. 그런데 부동산이 70억짜리야. 70억짜리를 줬다 이거지. 감정평가해서. 그러면 이때 누구는? 갑은요. 위자료 줘야 될 채무 없어졌죠. 채무 50억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되죠. 왜? 뭘로 줬으니까? 부동산으로 줬으니까 얘는 뭐가 없어진 거야? 얘는 갚아야 될 채무 없어지고 부동산 없어졌죠.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법은 이렇게 보는 거죠. 해석을. 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뭐 받아서 돈을 받아갖고 그 돈으로 얘한테 뭐 준 거야? 위자료 준 거랑 결과가 똑같잖아.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 안 갚아도 돼, 위자료 안 줘도 되고 부동산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 얘기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위자료 줬다 이거죠. 그럼 얘는 부동산 이 위자료 얼마짜리? 저 부동산 얼마짜리야? 70억짜리를 뭐 한 걸로 본다? 70억에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산 거야? 예를 들어 30억 주고 샀다 옛날에. 그럼 여기서 취득가격 얼마? 30억 빼면 매매 차익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계산 안 한 게 아니라 얘 부동산이 왜 없어졌느냐? 줄 거 대신에 줬다 이거죠. 그게 대물 변제. 그거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 내용은 갑은요. 갑은 누구한테? 예? 을에게. 갑은 을한테 뭐 한 걸로 본다? 이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따라서 누구? 갑은 뭐 부담하고?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얘는 받았죠? 그냥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만 내면 돼?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면 끝이죠. 이해가십니까? 대물변제. 이렇게 갚아야 될 채무를 물건으로 갚는 것도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위자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빌려준 사람은 받을 사람이니까 누구야? 채권자. 그럼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거야. 조금 빌려줬어요. 얼마? 50억. 그죠? 그럼 얘는 만기가 돼서 얘 뭐 해야 돼? 갚아야죠. 근데 얘가 뭐가 없어? 자금 사정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뭘로? 부동산으로 나중에 갚았다. 이게 뭐야? 대물 변제. 이것도 대물 변제예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줬다. 돈을 빌려고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줬다. 갚았다. 이것도 대물 변제. 그럼 얘는 부동산 없어졌죠? 그죠? 채무 안 갚아도 되지 이제 이걸로 줬으니까. 그 얘기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 받아갖고 채무를 보였다. 변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줄 때 이 부동산이 70억짜리야. 갚을 건 얼만데? 그러면 얘는 부동산 얼마짜리가 없어졌죠? 70억짜리 없어졌으니까 7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거 생각해. 아니 갚을 게 얼만데 얼마짜리로 줬어. 그럼 남는 거 얼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예? 아니 이걸로 갚았으니까 갖고 남는 돈 얼마? 20억을 되돌려 받던 안 주던 그건 너네들이 할 일이고 세법은 세금만 내라고 하면 된다니까. 얼마짜리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예? 70억짜리가 없어졌으니까 70억에 뭐 한 걸로 본다? 파는 걸로 본다.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만 하는 거지. 너 이거 받았으니까 받을 거 50억 빼고 나머지 얼마? 20억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돼. 세법에서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갚아야 될 빚을 물건으로 갚는 것도 대물 변제. 이해가십니까? 양도로 본다. 얼마? 여기서 이 위자료가 얼마냐? 채무가 얼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짜리 부동산이 없어졌느냐? 이거지. 그걸 양도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부담부 증여 갑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김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분할 그랬죠? 여러분 교재 잠깐 순서 바꿔서 지금 대물 변제 16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대물 변제고, 두 번째 간에 채무 등을 갚아야 되는데 합의에 의해서 하던 판결에 의해서 하던 각종 채무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대물 변제 양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164페이지 양가로 2번 양도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 거기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재산분할 찾았죠? 예, 재산분할. 무슨 말이에요? 재산분할은 이혼하고 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혼인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됐던 부부 공동재산의 민법은, 그죠? 그럼 둘이 살 때니까 네 거니까 따질 건 없지만 나중에 뭐를 하면,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법률상 남남이 됐으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죠.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산 분할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재산 분할은 공유물로 보는 거예요. 공동소유 재산을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다. 공유물 분할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서 이혼한 자 일방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가로 2번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라고 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아까 이혼하면서 뭐 주는 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다 그랬죠. 대물변제. 예. 그러면 여기 똑같은 이혼을 했어요. 거기 민법 규정 그랬잖아요. 민법 규정에는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던,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던, 결론은 뭐를 했다? 이혼했어요. 그리고서 나눠 갖는 게 재산분할이죠. 자, 그럼 봅니다. 자, 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전 배우자 이혼했으니까 남남이니까 명칭 그냥 원래 법률에서는 일방이라고 그래. 일방이 일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해 돕기 위해서 이혼했으니까 전 배우자. 그죠? 우리 남자야 여자야?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자, 전 배우자인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뭐 청갑니까? 여러분 이혼하면 두 가지 하는 거죠? 예? 이혼하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혼 안 했고 나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예, 이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딱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뭐냐? 이혼의 파탄을 제공한 사람한테 위자료 달라고 하고 먼저 위자료 청구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거랑은 별개로 두 번째로 이제 뭐 재산분할 내가 가져갈 테니까 줘 이거죠. 재산분할. 그래서 얘가 재산 달라고 합니다. 그럼 줘야지 당연히. 법에 부부 공동재산인데 그럼 얼마를 줘야 돼? 그건 둘이 뭐 해야 돼? 합의하면 되죠. 예?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재판으로 갈 거 아니야. 재판으로 가면 추잡한 거지. 그죠? 아 조금 더 달래. 더 주면 되지. 또 안 주면 말지. 그걸 또 소송으로 가네. 어쨌든 좋아. 이게 드라마에 보면 이 드라마가 사람들 망쳐. 드라마 보면 이혼하러 갔잖아요. 대다수 나올 때 굉장히 친하게 나오지. 친한 친구같이. 그죠? 예?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왼수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안 그래. 드라마에서는 친구 같아. 우리 자주 만나자 뭐 이러고. 예. 그리고 이혼하면은 드라마에서는 그냥 애들 양육하려고 애 교육에 신경 쓰는 서로 아이를 뭐 하겠다고 양육하겠다고 싸우지. 그런데 실생활은 안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얽매이니까 족쇄니까. 그죠? 예, 맡길 테니까 뭐 돈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양육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재산분할 해달라 청구합니다. 그러면 주겠죠. 합의하든 재판으로 가든 이 부동산을 주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 줄 때 등기 원인 있죠. 등기 원인에 아까는 위자료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뭘로 적었어? 재산분할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파른 거? 아니다. 얘가 자기 거 가져간 거예요. 파른 거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누구는 갑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럼 누구는 을은 증여도 아니에요. 그냥 받았으니까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만 내? 취득세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득세도 다 내지 마. 왜?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다 내지 마. 취득세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고 2% 빼고 취득세 내라. 왜? 네 거 네가 가져오는 게 취득 아니야. 등기만 알아 이거죠. 형식상 소유권 취득. 여러분 잠깐만 취득세 잠깐 확인하고 갑니다. 취득세 특례세율이 있어요. 57페이지. 57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 취득세 세율 특례, 방가로 1번 형식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나왔죠. 형식상 취득이 뭐예요? 첫 번째 칸에 자기 앞으로 뭐만 하는 거야. 등기만 하니까 2% 빼고 취득세 내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밑에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뭐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건 취득세 표준세율로 다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몇 프로 빼라. 2%. 옛날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자기 앞으로 등기하라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는 취득세 내는데 이거 결과는 누구는 갑은 이렇게 넘겨준 갑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니까 얘는 세금 1도 없어. 세금 없어요. 그럼 누구는 받는 사람 누구는 을은 증여 아니에요.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만 내라? 취득세로 내는데 특례세율. 원래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이 1000분의 23이에요. 공유물 분할, 공동등기에 따라 나누는 건 1000분의 얼마? 23인데 거기서 1000분의 20을 빼봐. 그럼 1000분의 얼마?
3. 그게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3으로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 다 내는 거 아니다. 자기 앞으로 뭐 하는 거? 등기하는 거. 그래서 재산 분할은 뭐가 아니고 양도가 아니고 위자료 주는 건 뭐다? 양도로 본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양도소득세에서 지금 재산 분할 받고요. 이번에는 맨 위 164페이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봅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164페이지 먼저 교재 보세요. 요약점 맨 위에 의 부담부 증여의 뜻이 뭐야? 증여자가 갚아야 될 무엇을? 채무를. 수증자가 뭐하는 거? 인수 조건, 인수하는 조건부로 증여받는 게 부담부 증여죠. 그냥 증여는 채무 없어. 그냥 전부 다 그냥 깨끗이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두 번째 줄 채무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원래 증여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앞으로 뭐 할 거야? 갚을 거니까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갚을 거는 공짜가 아니 공짜로 받은 게 증여라니까. 그러면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항상 키워드가 무슨 부분은? 그렇죠. 채무액은 증여가 아니라 보다 매매다 매매. 그거예요. 이해가세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아니 부담부 증여는 원래 뭐를 했어요? 증여를 했어요. 아, 증여했는데 증여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지. 증여를 했지만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거기 유상 이전으로 보고 증여자한테 뭐가 부과됩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부담부 증여 다시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은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한 거예요? 8억 주고 샀어요. 이 부동산, 상가 부동산. 그런데 지금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냈더니 얼마? 10억짜리 상가 부동산이 됐어요. 지금 줄 때. 근데 이 부동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얼마? 4억이 설정되어 있다. 채무가. 그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그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수증자. 그래서 증여는 줄 사람과 줄 테니까 받을래? 여기서 알았어 받을게 의사표시 두 개지. 예? 청약과 승낙. 그래서 의사표시 두 개는 계약이야. 그래서 우리는 증여를 계약이라고 하죠. 구두상이든 서면상이든 계약을 해서 조건부. 자, 일단은 얘가 이 부동산을 얘한테 뭐한다?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증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상태라면 채무 인수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증여라니까. 그럼 얘는 세금 하나도 없고 얘는 얼마짜리 받았어요? 10억짜리를 증여받았죠? 그럼 얘는 뭐 내야 돼? 증여세도 내고 별도로 뭐? 취득세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 간단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채무를 얘가 뭐하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이야. 채무 얼마를? 4억을 대신 갚겠다. 그럼 이 채무 4억은 공짜가? 아니에요. 증여 아니에요. 갚을 거니까 매매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얘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지만 4억은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고 4억을 뺀 나머지 얼마? 6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때는 이렇게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수증자가 인수하는 무슨 부분? 요거 채무에 여기다가 요것은 유상 그랬으면 뭐죠? 매매. 증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매. 양도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매매다. 증여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증여자 이때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 얼마? 4억은 뭘로 본다? 얘는 얘 입장에서는 왜 양도예요? 왜 양도야?
얘 입장에서 원초적으로 봐봐. 부동산 없어졌죠? 갚아야 될 뭐? 채무 없어졌잖아. 대물변제네. 그저 물건으로 갚았잖아. 대물변제. 채무가 얼마예요? 4억. 그래서 얘는 부동산을 줬지만 다 준 게 아니라 얼마? 4억은 돈 받아서 대출금 갚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6억은 뭘로 본다? 증여. 증여는 주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죠? 얘는 뭐만 부담하면 돼? 양도소득세만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받는 사람 누구? 수증자는. 복잡해요. 자, 여기다 설명할게요. 자, 얘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그런데 취득세는요, 부동산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 받았는데 취득세는 세율이 달라요.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를 받았느냐, 원시 취득이냐에 따라 세율 퍼센트가 다르잖아. 이거 다 공짜로 받았어요, 증여? 아니잖아. 그래서 이 채무 중에, 부동산 10억 중에서 갚아야 될 거 얼마? 채무 얼마? 4억에 대한 취득세하고, 요거를 뺀 나머지 얼마? 6억이죠. 6억에 대한 취득세가 다르다 이거지, 세율이. 이것도 취득세고 이것도 취득세인데 퍼센트가 달려요. 여러분 상가 부동산이잖아요. 상가. 그럼 매매로 취득하면은요, 이 채무는 앞으로 뭐 할 거야, 얘가? 갚을 거죠? 공짜가 아니에요. 유상. 매매요, 매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매매는 상가 부동산 4% 취득세 내는 거예요. 4%. 그러면 6억은 뭐예요? 이거는 증여받은 거죠. 순수하게 공짜로 받았잖아요. 무상, 증여죠? 증여. 증여는 3.5% 이렇게 세율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해서 취득세, 요거에서 취득세, 이렇게 합쳐서 취득세 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에서는 요걸 구분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두 개 다 이해했으면 두 개 다 하지 말고 하나만 기억해요. 뭐? 부담부 증여 나오면 그냥 키워드가 부담부 증여 나오면 키워드가 뭐야? 그냥 채무액은 뭐다? 매매다. 매매. 증여가 아니라, 예? 공짜로 준 거 아니라 팔았다 이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유상으로 보한다. 이전한 걸로 본다. 그래서 4억은 뭘로 보는 거예요? 채무액은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럼 취득세에서는 채무 부분은 뭐예요? 채무 부분은 무상이죠, 무상. 채무 부분은 유상이죠, 매매. 채무 외 부분은 증여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세 44페이지 잠깐 보세요. 취득세 44페이지인가? 부담부 증여. 45페이지. 6번에 보면 부담부 증여 나왔죠? 예, 46 찾았어요? 45페이지. 맨 위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크고 출처요. 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뭘로?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매매로 본다. 이해가세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예. 다시 갑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로 되돌아가서 또 하나만 볼게요. 어떤 거? 여러분 이제 16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랬죠?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칸에 양도담보 나왔어요. 양도담보 찾았습니까? 예, 양도담보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얘기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도담보가 뭐냐? 우선 교체해 보세요. 양도담보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글자 그대로 돈을 빌려오면서 갚을 때까지
담보로 부동산을 맡기는 거,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거 파는 거? 아니잖아. 담보로 맡긴 거지. 맡기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계약할 때? 이거 내가 뭐 할 때까지만, 갚을 때까지만 등기를 해서 넘겨줄게. 대신 그 등기만 내 앞으로 해놓은 거야, 담보로. 그냥 내가 그냥 사용할게. 내 거니까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등기만 해놔. 만약에 가서 만기에 가서 다 뭐 했어요? 내가 이제 갚았어요. 그럼 갚았으면 다시 되돌려 받겠지. 되돌려 받으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만기에 가서 못 갚으면 어떻게? 못 갚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해. 약속된 날짜에 내가 못 갚으면 네 앞으로 등기된 이 담보물건을 네 마음대로 뭐하라? 처분하라. 이런 권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양도담보야. 그래서 나중에 채무를 못 갚아서 그걸로 변제에 충당했다.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지. 이해가세요? 양도담보는 돈을 빌려오면서 담보로 맡겼다 이거죠. 갚을 때까지.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10억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볼 때는 참 기가 찰 일이야. 그죠? 왜? 매주 보는 사람이면 그냥 빌려줄 수도 있어. 근데 2주마다 한 번씩 보는데 뭘 믿고 빌려줘? 그죠? 그리고 학교 가면 더 이상 볼 일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못 믿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좋아, 빌려줄 테니까 뭘 맡겨? 담보. 그죠? 그럼 10억이니까 부동산 더 비싸야 되겠지. 그래서 20억짜리를 여러분하고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예? 돈을 빌려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불안한 거야. 뭐라고? 아니, 여러분이 나한테 돈 주고 지금 10억 주고 얼마짜리 20억짜리 샀다고 주장하면 나 뺏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하는 거지. 이 부동산은 여러분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돈을 빌려오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지 매매가 아니다. 그리고 만기에 가서 다 갚으면 내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등기는 해놨지만 원래대로 내가 임대를 주고 세입자한테 임대를 받고 내 거니까 내가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만기에 가서 나중에 못 갚으면, 부득이 못 갚으면 그 물건을 채권자가 뭐해도 좋다. 처분해도 좋다.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못 갚으면, 나한테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물건을 팔아서 여러분이 다 갚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거니까. 팔아갖고 원금 빼고 이자 빼고 비용 빼고 남는 건 나한테 줘야지. 그럼 여러분이 팔았죠? 양도소득세 내가 내는 거야. 내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그죠? 뭐 만기가 져도 왜 돈 안 갚어? 그럴 필요 없어. 약속된 날짜 먼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약속된 날짜에 땡 할 때까지 안 갚으면 그냥 가차없이 팔아버리면 돼. 그죠? 이게 뭐라고? 양도담보.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도담보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양도담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줍니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죠. 그럼 채무자는 돈을 빌려오면서 담보로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에, 이게 뭐라고? 양도담보. 양도담보, 담보로 맡긴 거죠. 그럼 이때 요 거래는 뭐가 아니다? 예? 예. 얘가 부동산 요리 넘겨줬죠? 이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에요. 담보로 맡긴 거니까. 근데 나중에 약속된 날짜가 됐어요. 약속된 날짜 만기에 갚아야 될,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까지는 보다 2번은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소유권을 부하는 거, 이전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2번 이거죠. 지금 이거 이렇게 이전하는 건 담보로 맡긴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기에 가서 채무 뭐라고 그래서 상환할 날짜에 채무 불이행 못 갚아서 이걸로 변제를 했다 그랬죠. 충당 메꿨다. 그때는 뭘로 본다? 이거 양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거죠. 3번 계약 체결한 후에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 뭐라고요?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부하는 거, 충당됐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뭘로 본다? 양도. 그러니까 처음에 담보로 주는 건 갚을지 못 갚을지 모르니까 일단 양도가
아니고 만기에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못 갚아서 변제에 충당됐다. 그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됐어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요. 밑에 16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한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위로 가봐요. 위에 맨 위에 보면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찾았어요?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에 두 번째 칸,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두 번째 칸에 양도담보 계약으로 소유권 뭐한 후에 이전한 후에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보했다. 충당. 그때는 뭐다? 양도. 그죠? 이해가십니까? 밑에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이전하는 건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위에 가서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오늘 수업은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거? 여러분 165페이지 배우자 직계존미속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시 증여추정 있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니까 부담부 증여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배우자 직계존미속간의 양도 이거는 중요하다. 그럼 교재부터 보세요. 시험에 대해서는 두 줄만 보시면 돼. 165페이지 맨 위에 배우자 부부간의 직계존미속 부모 자식 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 가액을 거기 줄쳐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뭐 부과돼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까지만. 다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부간의 양도, 부모 자식 간의 양도는 기본이 뭘로 가? 증여. 그런데 밑에 1, 2, 3, 4번, 5번 있죠?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는데 부인이나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이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줘. 매매 거래로 정상적으로 공매, 경매, 파산선고 받으면은요 법원에서 관리하고 법원을 통해서 거래로 취득하는 건 인정해주겠다. 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합니까? 박스 기억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서로 뭐한다? 교환. 이건 양쪽 다 양도로 본다.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있지만 그런 단서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양도는 뭘로 가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럼 여러분 참고로 취득세도 똑같이 봅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44페이지네. 44페이지 양가로 5번 있죠? 44페이지 배우자 첫 번째 줄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속에 부동산에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까지.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증여잖아 기본이. 다만 공매나 경매 그저 파산 절차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하면 교환 그런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뭘로 가요? 양도 행위로 본다. 됐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 다 물어봐요. 그럼 여기 보실래요? 자, 배우자 직계존미속 간에 부모가 누구한테? 자녀한테 또는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부동산을 뭐합니까? 소유권 이전. 여기 보세요. 이렇게만 왔어요. 그리고 대가를 안 줬어. 그건 증여죠? 그런데 자녀하고 부인이 뭘 줬어요? 대가를 뭘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매죠? 그런데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잖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매매는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다. 매매를 했어도 인정 안 하고 증여. 그래서 1번 거래는 여기서는 부모, 자식은 양도로 보느냐 증여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얘는 만약에 증여로 본다면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고 만약에 매매로 됐으면 증여세 안 내고 그냥 취득세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뭘로 본다? 둘의 거래 1번은 증여다. 증여. 그죠?
그래서 1번 봅니다. 1번. 이의 경우에는 양도 행위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증여. 그래서 부모하고 남편은 뭐? 증여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주는 사람이니까. 받는 사람 누구? 자녀나 부인은 취득세도 내고 뭐? 증여세 두 가지 내야 되겠죠. 왜? 증여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가면 부동산이 왔는데 부모 자식이 뭐 공매나 경매, 대금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이때는 증여가 아니라 뭘로 가요? 양도로 본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이의 경우에는 뭘로 본다? 양도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양도한 부모 남편은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받는 사람 자녀는 그냥 뭐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돼요. 증여세 안 내고. 그죠? 매매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뭘로 간다고요? 기본이 증여. 근데 공매, 경매 그런 단어가 있거나 교환 그러면 뭘로?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와서는 이제 취득시기, 양도시기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